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장이 끝난 지금 마이너스 5%도 넘는 주가의 급락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급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락이 발생됐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가 넘는 주가의 급락이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발생된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이 만들어진 이유와 지금 주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는 진짜 고점이구나, 겁먹고 매도하지 마시고 오늘 종목 분석 영상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힘내자, 이겨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이 발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번 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조세가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가 넘는 주가의 급락이 발생됐다고요. 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던 은값이 30%가량 폭락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저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이슈가 있었길래 하루 만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나 크게 변동성이 만들어진 걸까요?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트럼프가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인물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하자마자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다고요. 지금 뉴스에서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매파적인 인물이어서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정말로 매파적인 인물을 연준 의장에 앉혔을까요? 아니라고요.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AI가 생산성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데 당연히 증시 시장이 올라가고 약달러의 수혜를 받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폭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지금 시장이 왜 그런 거야?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진행하지만 미국 재무부와 손을 잡고 QT, 양적 긴축을 진행해서 유동성은 오히려 줄여 나갈 거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강달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약달러의 수혜를 받고 있었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한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케빈 워시가 말했었던 강달러가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까요? 강달러를 생각해보게 됐을 때 당연히 환율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오늘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저번 주 금요일부터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던 환율이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146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차 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이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 청산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매를 보게 됐을 때 오늘 시장에서 500만 주도 넘는 매도가 발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보게 됐을 때 오늘의 하락은 알고리즘 청산 때문에 발생된 주가의 하락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알고리즘의 청산이 진행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졌다고, 청산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겁을 먹고서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발생됐었던 주가의 하락이 기업의 본질이 꺾여서 만들어진 하락인가요? 기업 가치가 내려가서 만들어진 하락인가요? 전혀 아니라고요. 자본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된 하락이었다고요. 그런데 자본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된 급락에서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냐고요. 작년에 트럼프 관세 법안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2,000원이었었던 주가가 52,000원까지 20%가량 강한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본시장의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하락분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상승을 보여줬다고요. 뿐만 아니라 미정부 셧다운 때문에 발생됐었던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11만 3,4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9만 3,00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부분의 개인 주주분들이 이때 삼성전자 끝났다 매도하고 떠났다고요. 그런데 미정부 셧다운이라는 유동성 경색을 유발하고 있었던 요인이 사라지자마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16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또 한 번 자본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주가의 하락에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려고 하시냐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맞아? 의심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케빈 허씨 같은 경우에는 QT를 통해서 유동성은 줄이지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기업들만 시장의 선택을 받으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20조라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 이러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디램에서의 수요와 낸드에서의 수혜가 포함되지 않은 영업이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거죠. 게다가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낮은 금리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기업에 한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패닉셀을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기회를 잡으세요, 매수를 하세요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의 알고리즘 청산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주포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게다가 지금 발생한 미국 케빈 쇼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동성을 건드리면서 만들어진 변동성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봤듯이 강한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작정 기회를 잡고 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의 알고리즘 청산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만들어졌을 때 주포 세력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매집 평단가를 확인해서 정확한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개인 주주분들이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매도만 안 던져도 다행이라고요. 실제로 작년 4월에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 주가의 급락이 발생이 됐을 때 기회 잡아 가셨나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작년 미정부 셧다운 때문에 발생됐었던 주가의 강한 조정에 기회 잡아 가셨냐고요. 대부분의 개인 주주분들이 팔고 떠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같이 대응해 나갈 거니까 혼자서 겁먹고 패닉셀 진행하지 마시고 무작정 매수했다가 강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알고리즘 청산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만들어졌을 때 주포 세력들의 강한 매수가 진행되는 매집 평단가 확인해서 정확한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지금 시장을 막연하게 관망하세요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니까 막연하게 관망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트럼프가 최근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관세를 25%까지 늘리는 기행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 똑같이 트럼프가 15%의 일괄 관세를 매겨줄 보장이 있나요? 전혀 없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관세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4월에 관세 리스크가 만들어졌을 때 삼성전자 주가 고점 대비 20%가 빠졌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속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포모가 형성됐다라는 시그널인 글로벌 패시브 자본이 오늘 시장처럼 알고리즘 청산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탈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도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점 꼭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증시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된 조정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최근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섹터에서도 정말 강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장주가 누군가요? 바로 현대차죠.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정말 강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공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현대차가 생산 단가도 비싸고 공급도 어려운 미국산 부품을 사용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차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1차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도 로봇 회사로의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1차 협력사들에게 로봇 부품을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상태예요. 하지만 자동차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었죠.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이었다고요. 저평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증시시장의 변동성은 회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증시시장의 변동성이 끝나고 여기서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이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단기간 강한 상승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대차 아틀라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외면하고 매도를 한다고 해서 외면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기회 잡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웨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웨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오토에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